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폭락을 해서 15K 밑으로 떨어져서 13K나 12K까지 갈지 아니면 예상 밖의 반등으로 올라설지 이런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부터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복귀해보면서 앞으로의 예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난달 10월 10일 기사인데 10월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 아크 인베스트 크립토 총괄 책임자가 암호화폐 변동성이 감소했다면서 이것은 트레이더에게 미칠 노릇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미 증시 S&P 500보다도 더 낮아졌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폭발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측정 지표가 25 이하에서 마감이 되면 항상 큰 가격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 이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 두 차례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 한 차례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이 한 차례가 바로 2018년도 11월 폭락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이 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난달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변동성 급증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이 하방의 하락 경고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이 지금이 2018년 폭락 전 움직임과 유사하다면서 급락 가능성의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2018년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렇게 11월 달에 이런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다가 앞서 이런 기사들의 하락 방향을 본다라는 그 예상을 깨고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섰다가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대폭락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가 정말 기사 하나에 그리고 트윗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18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15,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16,000달러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FTX의 사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루나 사태가 처음 발생하고 한 달 뒤쯤에 이 셀시우스나 3AC, 블록파이 같은 업체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FTX도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서 대출 관련으로 출금 중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DCG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DCG 그룹 공식 트윗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DCG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것이 크게 이 그레이스케일하고 또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실 대차 대조표를 처음으로 보도한 이 코인데스크, 그리고 지금 자금이 중단된 이 제네시스, 이렇게 세 개의 자회사예요. 이 DCG 그룹은 이 그림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암호화폐 판을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장에 큰 영향력을 지닌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DCG 그룹의 자회사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산 시에는 FTX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FTX 사태의 시발점이 이 DCG 그룹의 자회사인 이 코인데스크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역풍을 지금 그대로 이 DCG 그룹이 맞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참 황당하고 우픈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이 일이 더 확산이 되면 더 큰 공포와 폭락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이 DCG 그룹이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자회사 이 그레이스케일이 제네시스 출금이 중단이 돼도 우린 영향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FTX도 이 바이낸스가 인수한다라는 뭐 트윗으로 공동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이 샘 뱅크먼이 우리 지금 괜찮아 라는 트윗을 남겼던 것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어줄지 의문이기도 해요.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상당수가 하방을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고객 리포트를 발송을 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지지선이었던 1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그래서 다음으로 주시할 가격대는 2019년 고점인 13,500달러와 2020년 3분기 고점인 12,500달러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석에는 지금의 이 현 상황이 마운트 곡스 사건 당시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앞으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이 10%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13,000에서 4,000달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 18,000달러 회복이 늦어질수록 약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패턴 적용 시 11월 30일에 바닥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 상승 패턴이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이 영상 다음 사이클 비트코인 최고 가격은 언제쯤이고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이 영상에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이 반감기 상승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다시 보여드리면 이건데, 이 보라 색깔이 반감기를 의미하는데, 이 반감기 패턴 분석으로 볼 때 이번에 바닥이 2022년 노벰버,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올 것이고, 그때 가격은 한 마이너스 82% 정도가 하락한 12,500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분석했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CME 근월물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크게 할인이 되었다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도 하락 관점이 우세하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하락 관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뭐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분석들이나 이 FTX 사태 이후로 돌아가는 정황상 볼 때 상방보다는 하방의 전망과 예상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기사도 어제 나왔어요. 저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 앞에서 바닥을 논한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진입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진짜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추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난 코로나 때처럼 급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 11월 폭락장과 같은 L자형의 이 하락 기간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번 크립토 윈터가 최소 2023년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내년 연말까지 뭐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뭐 아무튼 점차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맞는 여러분만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